등기사항인지 아닌지의 여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72페이지 보시면 등기사항인지 아닌지 여부에서 자 보시면 등기되어야 할 부동산에서 대상 토지와 건물이 있고요. 자, 넘기시면 174페이지 건물의 내용, 그리고 175페이지, 176페이지 보시면 권리와 변동 사항에서 등기사항의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앞에 보세요. 자, 봅니다. 자, 결국에는 등기사항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등기사항에서 물건이 등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권리가 등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권리관계의 모습이 변동되는 모습, 바로 이 권리 변동의 모습이 등기가 될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자 물건 부분은 토지와 건물의 관계인데요. 토지에 관해서는 등기사항은 대부분이 다 등기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이 건물이었죠. 맞나요? 건물은 과거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매년 2, 3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빈도수가 높은 문제였는데요. 지금은 거의 이제 문제가 출제되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보시면 아직도 여러분들 건물에 관하여 등기사항이다 아니다 구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그걸 외우시는데요. 지금 그 외우는 거 안 좋다고 했습니다. 외우지 말고 여러분들은 뭘 두고 하랬습니까? 등기사항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 개념만 들고 가시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자 건물이에요. 건물이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경고, 계속, 맞나요? 경고, 계속, 외기차, 독립이에요. 맞나요? 자, 경고, 외기차, 계속, 독립 요 네 가지의 기준에 맞아야 등기할 수가 있고요. 이 중에 단 하나도 차이가 나면 안 갖춰진다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경고, 외기차, 계속, 독립 요 네 가지 기준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외기 차단이 안 돼도 등기를 하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축사예요. 그리고 축사는요, 그 기준을 갖춘 경우에만, 다시 한번요, 아무 축사가 아닙니다. 기준 갖춘 축사라야 어떻게 등기를 해 줌으로써 보호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뭐였습니까? 경고, 계속, 100초, 축사라야 되었습니까? 그래서 원칙과 외기차가 제외되는 예외 한 가지에서 요 두 가지 기준만 들고 가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출제 정점에서 많이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외우지 말고 요거만 정리하세요라는 개념으로 알려드린 부분입니다. 자,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됐고요. 자, 넘어가서 권리 부분입니다. 권리 부분은 뭐냐?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겁니다. 뭐예요? 소유권이 기록이 될 거고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 기록이 될 거예요. 또, 자, 여기까지가 물건이라고 한다면, 제외되는 애들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네. 질권이 권리 질권의 형태로 기록이 될 거고요. 그리고요, 채권 담보권으로서 채권 담보권이 기록이 될 거고, 임차권이 기록이 될 거고요. 네, 판매, 특약 등이 기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자 소유권부터 질권까지를 우리는 물건에서 보게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채권, 그리고 임차권, 환매 특약은 우리는 채권에서, 물건은 아니지만 채권에서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로서 요 세 가지까지 포함이 되는 이 권리 등기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권리 등기는 한번 생성이 되면 영구 무한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얘는요, 변경될 수도 있고요, 소멸될 수도 있고,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변동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기입의 모습인데요. 기입의 모습, 바로 설정 등기가 기록이 될 거고요. 그리고 보존 등기가 될 거고, 이전 등기가 기입의 형태로 등기가 될 겁니다. 또 생겨났으면 얘는 변경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변경 등기의 모습으로 네,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가 기록이 될 거고, 또 얘네들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 것을, 이전이 되는 것을, 변경이 되는 것을 정지하는 등기, 바로 처분 네, 제한의 등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의 형태와 가처분의 형태로 등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요, 자, 있던 것이 없어질 수도 있죠. 바로 소멸에 관하여 등기가 될 건데요. 자, 권리가 전부 소멸되었다, 불일치하였다 라고 한다면 얘는요, 네, 말소가 될 거고, 자, 권리가 아니라 사실관계 정보가, 사실관계가 전부 불일치한다, 전부 사라졌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요, 네, 멸실 등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로 시험에 관련되는 부분은요, 바로 권리 관계와 변동 관계를 묶어서 우리가 출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 형태 한번 볼까요? 자, 권리 등기는 여러분들이 물건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자, 변동 모습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설정 등기, 무엇을 설정 등기를 합니까? 물론 설정 등기가 뭡니까? 라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정 등기, 보존 등기, 이전 등기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여러분들이 자, 이때 주등기이냐, 보존 등기, 안주등기이냐, 부기등기이냐, 그럼 어떠한 절차를 가지느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물어보진 않지만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설정 등기, 우리 무엇을 설정 등기로 합니까? 설정 등기. 설정 등기. 용의권. 자, 우리는 다른 말로 공시법 용어로 배웠잖아요. 뭐예요? 우리는 그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최초로 창설하는 등기, 우리는 설정 등기라고 하잖아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보존 등기는 뭐예요? 보존 등기는 소유권에 관하여 등기부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는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자, 이전 등기는요, 예, 소유권이든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이든 뭐예요? 뭐가? 주체가, 권리의 주체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주체가 새로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주체가 갑에서 을로 새로운 주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 등기는 우리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부기등기? 모르죠.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라면 소유권에 대하여 목적하는 이전 등기, 주등기. 전세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하여 이 권리 목적하는 이전 등기는요, 부기등기. 모른다고요. 뭐 어떤 권리인지를 알아야 된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럼 설정 등기, 보존 등기, 이전 등기를 공부했으면 한번 연결해 시킵니다. 자, 소유권 설정 등기 가능 불가능? 소유권 설정 등기 가능 불가능? 안 돼요. 왜요? 소유권 설정 등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왜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만 설정 등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가능한가요? 예, 얘는 가능하네요. 또 볼까요? 자, 뭐 전세권 봅시다. 전세권 설정 등기 가능합니까? 예, 얘는 가능해요. 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창사하는 권리 등기, 설정 등기. 자, 그냥 전세권, 나의 전세권은 특별하기 때문에 좀 보존하고 싶어요. 전세권 보존 등기 보존해주세요.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준다고 해요. 보존은 뭐만? 소유권만 해준다고요. 그래서 전세권이 무엇인가, 소유권이 무엇인가, 그리고 설정 등기, 보존 등기가 각각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를 알아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안 되었고요. 맞나요? 그런데 소유권이든 저당권이든 전세권이든 이전 등기는 다 가능했습니다. 주등기, 소유권에 대한
부기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 등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기등기 했습니다. 자, 변경등기, 경정등기 볼게요. 경정등기 우리 무엇을 경정등기라고 합니까? 우리 언제 변경등기 합니까? 변경등기는 실제와 기록 간에 불일치가 일어나면 일치하려고 우리는 변경등기를 하는데 그 변경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일부다 변경등기, 불일치하는 부분이 전부 다 말소 멸실 등기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일부의 불일치를 일치화시키는 절차 우리는 변경등기를 하는데요. 그 불일치가 전후의 문제였죠. 뭡니까? 등기 이후의 불일치 변경등기, 그리고 등기하자마자 원시적으로 불일치 경정등기를 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처분제한 등기는 맞아요. 왜? 이전 등기 못하게, 설정 못하게, 기입등기 새로 생기거나 변경시키거나 없애는 거 못하게 처분제한, 잠깐만 정지스탑 시키는 거잖아요. 처분제한 등기. 맞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 이 권리가 어떻게 또는 사실이 전부 불일치하는 경우 소멸해야 되는데, 자, 권리가 전부 불일치입니다. 말소 등기 또는요 사실이 전부 불일치네요. 멸실 등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권리 등기와 변동 사항 모습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아셨으면, 어떠한 권리 등기냐 아셨으면 이제는요, 자, 이 권리 사항을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권리 등기. 자, 권리의 등기 모습을 한번 봅시다. 자, 권리의 등기는 여러분들 어디서 이미 배웠습니까? 민법 시간 어디에서 배웠어요? 예, 맞아요. 주로 물건이에요. 주로 물건. 주로 물건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다 마친 부분이란 겁니다. 자, 물건과 채권의 구분하시겠습니까? 물건과 채권은 구분하시겠습니까? 자, 가장 큰 차이점 뭐예요? 네? 소멸시효. 예, 그게 소멸시효잖아요. 그게 10년시효. 거기서 시작한 겁니까? 자, 그럼, 이게, 왜 소멸시효를 주냐 하면요, 얘는요, 전면적이고 배타적인 절대적 권리이냐, 또는요, 상대방에게만 할 수 있는 계약적인 효력이냐, 그 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약의 효력이기 때문에 채권관계는요, 너와 나 사이에,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미치는 거고요. 물건은요, 나의 강력한 소유권, 강력한 물건이기 때문에 배타적으로 모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물건. 요 두 가지 차이인데요. 자, 자세한 거는 자, 여러분들 물건에서 배워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등기법에서 필요한 개념 정도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물건을 정리합니다. 물건은 최초에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합니까? 물건은 최초에 점유권과 본권으로 구성을 하게 되죠. 아니, 적기 전에 말씀하셔야지. 적으니까 딱 아시겠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떠올리시면은 이게 리마인드 되는 거예요. 복습하는 겁니다. 자, 점유권이에요. 점유권은 무엇을 점유권이라고 합니까? 쥐고만 있어도 되는 거. 예? 왜 쥐고만 있으면 되는 거? 이게 뭐냐? 이게 준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가 뭐냐면, 본권과 무관하게입니다. 본권과 무관하게 점유만 함으로써 가지는 권리 점유권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점유권은요, 부동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점유의 추적력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안 가져요. 이 점유효는요, 어디에서만, 점유권에 대한 기능은 어디에서만 있습니까? 점유는요, 주로 동산이에요. 주로 동산이기 때문에 점유권에 관해서는 여러분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여기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저세권, 저당권, 질권 등은 모두 다 본권이란 겁니다. 본권은 뭐예요? 본권. 예, 본권. 소유권이 본권입니까? 예, 물건을 가지는 원인을 우리는 본권이라 해요. 자, 본권에 의하여 우리는 물건을 가지는 겁니다. 되었습니까? 자, 그럼 물건을 가지는 우리 본권을 본다면요, 바로 이거예요. 가장 강력한 물건, 예, 소유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제한 물권이 있습니다. 자, 소유권은 가장 완전한 권리고 완벽한 권리예요. 자,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을 가지는 가장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권리가 소유권이고요. 자, 이러한 소유권, 가장 완벽한 물건이 소유권을 제한하게 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소유권의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제한하려고 만든 권리, 제한 물건이라고요. 그럼 제한 물건은 또 두 가지가 있겠네요. 뭡니까? 예, 맞아요. 용익 물건이 있고요. 담보 물건이 있습니다. 용익 물건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예,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죠. 자, 담보권은요, 네, 유치권이 있고요, 질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자, 민법에서는, 자, 공인중개사 민법에서는 유치권이 들어가지만, 어때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유치권은 배우지 않습니다. 왜요? 유치는 등기 안 해도 다 알거든. 왜요? 벌건 글자로 유치권 행사주 막 돼 있잖아요. 다 알 수 있다고. 공시를 안 해도 알기 때문에 공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유치권은. 자, 그리고 질권은 민법에서는 제외되고 있죠. 하지만 이 질권은 우리는 권리 질권으로서 포함이 되고 있고, 어떻게 저당권에 포함시켜서 권리지권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등기법에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용익권과 담보권 해서 구분이 되고요. 자, 그럼 용익권은 무엇을 제한하는 겁니까? 소유권에? 네, 얘는 사용, 수익 권능을 제한하는 겁니다. 자, 담보권은요, 소유권에 뭐를 제한하는 겁니까? 처분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소유권에서 가장 소중한 권한은 뭐예요? 사용, 수익, 처분 권한 중에서 사용권입니까? 수익권입니까? 처분권입니까? 처분권이 가장 중요하고요. 처분권을 뺏기면요, 가장 가슴 아픕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해줬어요. 기분 나쁩니까? 속상합니까? 아니에요. 전세금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처분권이 제한당했습니다. 저당권이 잡혔어요. 기분이 이제는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한번 샀다 봅시다. 갭 투자를 했어요. 전세권 끼고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내 집 샀다라고 하지 내 갭 투자했다 합니까? 맞나요? 집 샀다고 해도 야, 그거 전세 내 갭 투자했어라고 갭 투자했다고 말도 해요. 상관없어요. 물론 집 샀다고 먼저 말하고 갭 투자했다고 말합니다. 맞나요? 근데 하나는 상관 거의 이제 전세 끼고 샀어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집 사잖아요. 야, 그럼 이거 뭐 대출 얼마 받았노? 당장에 물어본다고. 왜? 네 건지 은혜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왜? 전세권은 네 거 같은데 대출 많이 받으면 네 게 아닌 것 같거든. 그 물어봐요. 은행 겁니까? 네 겁니까? 물어본다고. 다 반대로 저당 잡혔잖아요. 내가 돈을 빌리면서 사업자한테 돈을 저당 잡혔습니다. 자, 저당 잡힌 아파트입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거는 말도 안 해요. 왜? 말하면 가슴 아프거든. 뭐가 더 소중하다? 처분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용 수익권 제한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뭐 제값 받고 팔기만 하면 처분권만 보장된다면 전세권을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요, 지금 임대차 3법이 또 개정된다고 하죠. 자, 개정된 지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번에 임대차 3법이 들어온 지가 3년밖에 안 됐는데 19년도에 들어왔는데 또 이제 개정 손본다고 하니까 여러분 또 공부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뭐 임대차 3법이 왜 지금 집값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까? 4년 동안 뭐 한다고요? 4년 동안 사용수익권 제한받는 게 아닙니다. 임대차 3권은요, 사용수익권 제한받는 게 아니라 처분권을 제한받는 거예요. 왜요? 돈 받는 것도 처분권이고요, 파는 것도 처분권인데, 자, 임대 내줬습니다. 전세 내줬다고. 팔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전세값을 아예 4년치를 미리 올려서 땡기니까 그 임대차 3법 최초로 시행할 때는요, 어떻게 전세가 씨가 말랐죠. 전세가 마르니까 매매값이나 전세값이랑 거의 차가 역전세가 발생합니다. 집값보다 전세값이 더 비싸요. 3억짜리인데 전세값은 3억 5천입니다. 그래도 지전세가 나왔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 봅니다. 다시 한번요. 사용 수익권보다 더 중요한 거다? 처분권이에요. 처분권은 왜?
나의 소유권을 위협받거든요. 그래서 처분권이지만 얘는요,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상권은 자, 저 지상권은요, 소유권을 지금 사용수익권을 제한하는 용익물권입니다. 그럼 지상권은 자, 저번에 지상권 할 때 잠시 설명드렸죠. 지상권은 어떤 권리입니까? 지상권은 어떤 권리예요? 지상권 키워드 두 개. 사용 수익. 그새 까먹었습니까? 사용 수익 두 개만 하면 되는데 지상권은 사용 수익이에요. 자, 봅니다. 자, 타인 토지입니다. 타인 토지 위에 무엇을 건물을 연구 건축물 또는요 기타 공작물 수목을 뭐 하려고 소유하려고 타인 토지를 사용하잖아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목적과 범위가 필수적 등기 사항이었고요. 필수적 기재 사항이었고, 왜 무엇을 소유할지 목적을 기재를 해야 뭡니까? 기한, 최단 기한, 제한, 존속 보장 받잖아요. 자, 그리고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에서 중요한 건 뭐였어요? 지역권에서 중요한 거 범위의 문제가 또 중요했습니다. 자, 뭐예요? 승역지는 일부라도 상관이 없었지만 요역지는 서비스가 필요한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에 대하여, 그리고 얘는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뭐였습니까? 목적과 범위. 방금 목적과 범위가 중요했고, 여기서 추가 더 한 개 더. 이 서비스는 토지 소유자, 요역지 소유자가 받는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권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서비스를 받는 토지의 표시가 더 중요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토지의 표시, 요역지의 표시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었고요. 자, 봅니다.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전세권은 어떤 거예요? 전세권은 어떤 권리를 전세권이라고 합니까? 사용수익한 권리. 또 저번에도 사용수익만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뭐 하고 사용수익을 했습니까? 전세금. 맞아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거 전세금을 지급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한 권리이기 때문에, 자, 이는요 전세금이 필요적 기재사항, 그리고 계약에서 어떻게 용도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목적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목적과 범위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전세권에서는 전세금과 범위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었죠. 맞나요? 그래서 자, 이러한 권리 등기, 이러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서는 어떠한 권리인가와 어떠한 권리이기 때문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무엇인가를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봅니다. 자, 권리지권, 저당권, 대표적으로 저당권 뭐예요? 무슨 등기? 저당권은 무슨 권리입니까? 무슨 권리? 아니, 저당권은 무슨 권리인데 처분 권한을 제한받는데요. 어떤 권리입니까? 저당권. 담보를 제공받고 변제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경매해서 우선 변제받는 권리가 저당권이잖아요. 키워드는 저당권은요, 경매하여 우선 변제가 키워드입니다. 왜요? 경매를 해서 우선 변제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소유권자가 바뀌잖아요. 처분권자가 바뀌는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선 변제하여 경매하여 우선 변제 받는 권리, 경매하여 우선 변제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유권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은 뭐다? 처분 권한을 제한하는 거고요. 저당권 다시 한번요. 저당권은 뭡니까? 경매하여 우선 변제 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자, 얘는요 뭡니까? 얘는 처분권, 곧 소유권과 관련이 있어요. 다시 한번요. 얘는요 그냥 우선 변제만 받는다, 경매 없이 소유자에게 우선 변제 받는다 라고 한다면 처분권 제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 얘랑 똑같아. 얘랑 똑같아요. 그런데 얘는요, 경매에서 소유권자를 바뀔 수가 있거든요. 자, 내 거였는데 저당 잡았습니다. 은행이 저당 잡았어요. 그럼 내가 돈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행이 경매에서 소유권자를 주성배해서 딴 놈으로 바꾸는 거예요. 처분 권능을 완전 제한받는 거다. 그래서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저당권이 붙으면 요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 얘는 곧 소유권화 될 수 있는 권리거든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해서 소유권의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을 구성하고 있고요. 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용익권과 담보물권까지 정리가 되면 이제서야 뭡니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구분이 되면 이제서야 부동산 일부, 권리의 일부 개념이 정리가 됩니다. 자, 볼게요. 자, 보도록 합니다. 부동산의 일부와 권리의 일부였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 과정 한번 해봅시다. 부동산의 일부, 권리의 일부에서 우리 어떻게 학습했습니까? 부동산의 일부, 권리의 일부 어떻게 배웠어요? 우리 그때 부동산 일부에 소유권 등기 가능 불가능, 소유권 안 돼, 용익권 가능, 그러고 넘어갔고요. 그리고 권리의 일부에 어떻게 반대로 소유권 가능하지만 용익권 안 돼 하고 넘어갔잖아요. 반대로 보신다. 둘 중에 한 개만 들고 가세요 라고 했던 것이 이제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176페이지 펴입니다. 자, 176페이지 보시면 위에 자, 핵심 정리에서 일물 일권의 원칙과 공유지분의 처분되어 있습니까? 네, 바로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을 여러분들 한번 설명을 한번 이해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겁니다. 자, 똑같이 한 필지에 토지가 있습니다. 한 필지에 토지가 있고 얘는 갑의 토지예요. 갑의 토지 전부 예소유권을 미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런데요. 자, 부동산 일부에 갑자기 놈이 와서요. 소유권 등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A가 와서 일부에 지소유권 등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땅입니다. 여러분의 땅인데 A가 오자마자 내 일부에 요만큼에만 내등기하면 안 되나? 되나? 안 되나? 물어보면 당장에 뭐 쌍욕하죠. 왜? 안 되거든요.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등기 불가능. 소유권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분필하고 나서야 전부에 미치는 소유권으로서 등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등기 가능 불가능. 소유권 죄송합니다. 소유권 불가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좀 전에 봤습니다. 우리는 곧 지금 당장에는 소유권은 아니지만 이후에 곧 소유권화 될 수 있는 등기, 어떤 권리 등기? 방금 봤잖아요. 저당권 맞아요. 저당권. 뭐예요? 소유권, 지금 현재 소유권 등기 안 되었죠?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곧 소유권 화 가능한 권리 등기. 무슨 등기? 예, 저당권 등기. 그다음 부동산 일부의 저당권 등기 가능 불가능? 얘는 해주면 안 돼요. 왜요? 일부에만 저당권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걔가 경매하면요, 딴 놈게 된다고. 내 건데 다른 소유권이 들어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소유권 안 되었죠.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안 되었고 곧 소유권화 될 수 있는 저당권 등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곧 소유권화 될 수 있는 등기, 다른 등기도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처분자의 등기에서 가압류 등기가 있고요. 가처분 등기가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등이 있다면, 다시 한번요,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얘는요, 가처분권자, 가압류권자가 아니라 경매에서 다른 놈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요,
라고 한다면 얘는요 가등기권자의 이름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다?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도 뭐다? 곧 소유권화 될 수 있는 저당권과 같은 개념으로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가 돼야 돼요. 되었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소유권만 가져갔는데요. 이제는 뭐다? 소유권화 될 수 있는 최전선의 저당권도 안 되었고요. 이 저당권 같은 거 보면 저당권이 제일 위험한 것보다 경매하니까 소유권자가 바뀌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다 경매해서 넘길 수 있는, 경매해서 넘길 수 있는, 또는 가등기한 본등기로서 소유권자가 바뀔 수 있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라면 얘는 부동산 일부의 가능 불가능? 불가능으로 가져야 돼요. 되었습니까? 자, 이것과 비교를 해서 부동산 일부에 자 소유권과 무관한 등기가 있어요. 소유권과 무관하게 용익물권, 무관한 용익물권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은 등기 가능 불가능? 이때는 등기가 가능하겠네요. 왜? 얘는 사용수익권과 다른, 사용수익권만 제한하는 소유권, 처분권은 완전 무관한 그런 등기거든요. 되었습니까? 그래서 소유권, 처분과는 무관한 사용수익만 제한하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라면 등기가 가능해요. 되었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자, 원래의 개념 뭐였습니까?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불가능. 하지만 용익권은 가능했죠. 개념이 넓어졌어요. 다 봅니다. 왜 소유권이 안 되느냐? 곧 소유권화 될 수 있는 권리도 뭐다? 불가능.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도 불가능해요. 되었습니까? 정리를 하시고. 자, 그러면은 권리의 일부, 우리는 다른 말로 우리는 뭡니까? 지분이라고 했죠. 지분에 대하여 등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하나의 필지가 있고, 이 하나의 필지는요, 갑이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요. 을이 3분의 2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갑은 전부에 관하여 3분의 1 지분으로 소유를 하고 있고 소유권을 미치고 있고요. 자, 을도요. 전부에 관하여 3분의 2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땅을 딱 떼놓고 보게 되면요. 자, 여기 땅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의 소유권. 자, 이 땅의 소유권. 각 을이 3분의 1, 3분의 2로 소유하고 있어요. 자, 여기 귀투머리 표시가 없네요. 자, 여기 귀투머리 표시는요. 여기 귀투머리 요만큼의 땅은요. 어떻게, 소유권 어떻게 미칩니까? 마찬가지로 어디이든지 어떻게, 다시 한번요. 토지의 전부에 관하여, 그래서 토지의 전부에 관하여 각각 을은 각각 지분의 범위로 소유권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되었습니까? 됐나요? 자,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지분입니다. 지분. 자, 지분. 자, 갑과 을 소유 지분에 관하여 권리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하겠습니까? 자, 갑과 을이 소유하고 있는데요. 을이 자신의 지분에만,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이전 등기, 매매하고 이전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해요. 소유권 가능해요. 소유권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소유권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권리의 일부의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곧 소유권화 될 수 있는 지분에 대하여 저당 잡는 등기, 지분에 대하여 저당 등기 가능 불가능? 이도 가능해요. 저당권 설정 등기. 마찬가지로 곧 소유권화 될 수 있는 지분에 대하여, 자, 을 지분 3분의 2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하거나 가처분하거나 지분의 이전 등기를 보존을 위한
가등기마저도 가능 불가능? 가능한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해됩니까? 됩니까? 다시 한번. 자, 지분의 형태로, 자, 권리의 일부는 우리는 지분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이 지분의 형태로 이 지분만 이전하는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소유권,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라고 한다면 소유권화 될 수 있는 저당권도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가능 불가능? 가능. 저당권이 되면요,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기도 여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반면에요. 반면에 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요. 지분에 대하여 용의권을 설정합니다. 자, 을 3분의 2 지분에 대하여 용의권을 설정해버립니다. 라고 한다면 용의권을 설정하면 갑의 3분의 1 지분만큼의 사용 수익권은 제한을 받겠네요. 맞습니까? 때문에 자, 지분에 대한 용의권은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지분에 대한 용의권은 가능 불가능? 불가능으로 가셔야 돼요. 되었습니까? 되겠나요? 그래서 자, 우리가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 가능 불가능? 불가능, 용의권 가능한 개념과 부동산 권리의 일부에 관하여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 가능하지만 일부에 관하여 지분에 관하여 용의권은 가능 불가능? 불가능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전체를 소유권에 관하여 인지 그리고 곧 소유권화될 수 있는 개념까지도 넓혀서 같이 보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 하나 보실 거. 자, 그러면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되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봅니다.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 가능합니까? 부동산 일부에 전세권 가능합니까? 자, 전세권 등기가 경료가 되었어요. 전세권 경료 되었는데 이 전세권 등기를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또는 저당권 설정 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제 표정 보지 마세요. 제 표정 보지 마세요. 왜 제가 이러면 이러고 이렇게 하면 아닌가 하지 마시고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봅니다. 자, 부동산 일부의 전세권 설정 등기했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했죠? 그럼 이 전세권을 목적하는 이 전세권에 대하여 가압류 가능하냐 문제입니다. 저당권 가능하냐 문제예요. 가능 불가능? 가능해요. 얘가 오케이 되었으니까 얘는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부동산 일부의 소유권에 대하여 또다시 소유권이에요. 이게 뭐다? 소유권, 전부 소유권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 이건 안 돼요. 하지만 자, 어디에는 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권 등기된다며. 등기되니까 뺏어오겠다는 등기 얘들도 돼야죠. 됐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봅니다. 권리 일부에 자, 용의권 자, 전세권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죠. 자, 전세권 기록 안 됩니다. 전세권 있다 없다? 전세권 없어요. 전세권이 없으니까 당연히 권리 일부의 지분에 대하여 설정된 전세권을 가압류하거나 가처분하거나 가등기하거나 저당권 얘도 당연히 안 돼. 왜? 권리가 없거든. 없으니까 뺏어오겠다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전세권 등기가 되었잖아. 되었으니까 뺏어오겠다는 등기가 된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왜 했느냐. 이 재작년 시험에는 출제가 되었거든요. 30회차 출제가 되었는데 가등기, 부동산 일부의 전세권의 가등기, 가처분 등기 된다 안 된다 하니까 보세요. 부동산 일부의 가등기 안 돼 하고 나 X치고 넘어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동산 일부의 얘가 중요한데. 됐나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부동산 일부의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 안 돼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다가 키워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하니까 얘는 안 되지 억지가 나옵니다. 그 앞에 뭐가 전세권이 있는 거를 못 본 거예요. 됐습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요것과 요것과 또 완전히 상반되니까 전세권이 되면 되는 거고 전세권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O인지 X인지도 꼭 키워드로 구분하셔야 되고 또 하나 보존등기입니다. 부동산 일부의 보존등기 가능 불가능?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 지분만에 대한 보존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요. 권리의 일부만에 대한 보존등기, 일부만 보존등기. 그래서 보존등기가 들어가면은 보존등기는 일부라는 단어랑 완전 안 친하다고 했잖아요. 부동산의 일부이든 권리의 일부이든 다 안 친한 게 보존등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보존등기는요, 권리의 부동산의 일부에도 불가능, 권리의 일부에도 불가능이었습니다. 되겠습니까? 되었나요? 그래서 요 내용들이 부동산의 일부는요, 자, 나올 거예요. 시험 나옵니다. 매년 나와요. 올해도 나올 거고요.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올해도 꼭 나올 거예요. 꼭 정리를 하시고.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내용이 어디 있느냐? 바로 176페이지에 176페이지 위에 핵심 정리에서 일무일권 원칙 공유지분의 처분에서 1번, 2번 되어 있습니까? 네, 요 내용 읽어보시면요. 이 내용이 지금 제가 적어드린 이 내용인데, 이 책 내용 보시면 머리 더 아픕니다. 읽지 마시고, 체크만 하고 별표만 3개 하세요. 별표 3개요. 왜냐면은 목차별로, 여기쯤에 부동산의 일부, 권리의 일부 내용이 있었네. 라는 내용을 또 올리시면 돼요. 책의 내용을 또 올리시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보시면서 요 내용 또 올리시고요. 되었습니까? 자, 그리고 밑에 친절하게 표도 있는데, 이 표, 이거 안 보셔도 돼요. 요 표, 별표만 해놓고, 나중에 이 표를 보면서 돼, 안 돼, 요 정도만 들고 가셔야 되지. 지금 당장에 표 보면 이제 보기 좋으니까 얘를 O이다, X이다 막 외우시는 돼요. 이거 표로 외우는 거 아닙니다. 표는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 다 끝나고 9월달, 10월달 되면요. 맞지? 소유 부동산 일부 저당권도 안 되고 영입권 가능하지. 이렇게 보고 체크하고 넘어가셔야지. 요거로 외우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은 요거를 들고 가세요. 됐습니까? 왜 강조하느냐? 얘는 나올 거예요. 꼭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177페이지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에 유형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가 기입 등기였고요. 페이지 넘어가서 178페이지는 변경 등기 되어 있습니다. 변경은요. 변경 등기, 경정 등기가 되어 있고, 자, 5번에 처분자 등기, 가압류, 가처분의 등기도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여기서 보시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보시는 부분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만 넘어가시고,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부분은 밑에 있습니다. 178페이지에 2번 등기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물건과 그리고 179페이지 등기 없이 효력 발생하는 물건 변동 찾았습니까? 요거 좀 전에 앞에서 정리를 미리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2번, 3번 체크하시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3번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187조 동그라미. 그리고 두 번째 줄에요. 있네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밑줄. 되었습니까? 그리고 밑에 상속, 공상판, 경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할 거는 상속 체크하시고요. 상속, 양가 1번 상속 체크하시고. 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포괄적 유증, 회사 합병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회사의 합병 밑줄 안 하시고요. 회사의 합병의 경우에는 언제 물권 변동을 한다? 설립 등기 시 합병 등기 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합병의 경우 회사 합병 밑줄 하시고 밑에 보시면 합병 등기 한 때 밑줄. 되었습니까? 자, 그래서 공용징수 판결 정리를 했고, 자, 이제 보시면 181페이지에 등기의 효력과 유효권이 있는데요. 네, 요거는 잠시 또 쉬었다가 효력, 유효권 보도록 하겠습니다.